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월 평가원 정말 중요한 시험이니까 내가 몰랐던 문항만 좀 봐야지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개념 정리도 좀 같이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약간 쉬는 시간도 조금 가지면서 뇌만 이렇게 살려가지고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1번부터 봅시다. 다음 어떤 전자기파가 실생활에 이용되는 예이다. 열 화상 카메라. 벌써 답이 나오지. 적외선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지. 적외선이네. 적외선이네. 그치? 그래서 답이 적외선이다 라고 골라주면 될 거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막 삼각측량법 이런 거를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인데 비율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았지. 그래서 창문에서 보는 것보다 20배 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로 비율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기억. 0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m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0에서 1초까지 5cm 움직인 거 볼 수가 있고 그거의 20배만큼 무브먼트가 있었던 거니까 100cm, 즉 1m 움직였다 라는 거 기억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니은 1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력은 2m/s다 라고 했는데 1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10cm 움직인 거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고 총 200cm, 즉 2m를 움직였구나 1초 만에. 그러니까 2m/s였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거를 0에서부터 2초로 잘못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아프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시간 같은 거 잘 봐야 돼. 얘는 시간 같은 거 잘 봐야 돼. 그치?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디귿. 0에서 2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0에서 1초는 5cm. 1에서 2초는 10cm. 그럼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지. 이런 거 좀 나와줘야지. 열 에너지가 가끔은 이렇게 조금 쉽게 나와줘야지. 그치? 3Q 줬더니 Q만큼이 이랬대. 2Q만큼이 여기 남았겠네. 그치? 기억. T1이 T2보다 크다.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기억 맞고. 니은. 열 효율은 3분의 1이다. 3Q 줬더니 Q 이랬네. 3분의 1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디귿. T2인 곳으로 열원으로 방출되는 열은 2Q이다.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골라주면 될 거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법칙을 얼마나 잘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밑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갖다가 나타내줬지. 가속도 그래프를 갖다가 나타내준 건데 가속도 값이 누가 가장 큰지 또는 누가 가장 작은지를 갖다가 예측을 해보면 되는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을 때 이렇게 했어. 누가 가장 클까? 왜냐면 그래프를 봤더니 하나도 안 겹치는 거야. 그치? 그래갖고 가장 큰 녀석만 찾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레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매달려 있는 추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될 거니까 여기 있는 4번 녀석이 가장 가속도가 크겠네 라고 해가지고 답을 4번을 굉장히 쉽게 찾았어. 오케이. 그래서 답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그렇게 정량적으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시간 없어 죽겠는데 눈치껏 빨리빨리 답을 찾아줘야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봅시다. 가와 같이 위성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나에 보면은 현재 이 순간에서부터 A의 속력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건데 A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속도가 점점 줄어. 원일점에 접근하면서 그러다가 점점 빨라져서 P점에 도달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내게 될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T2 빼기 T1만큼 걸렸구나 라는 거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 그럼 주기는 이거의 2배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치? 자, 그럼 기억. P에서 B의 속력은 V2이다 라고 했는데 P에서 A의 속력은 V2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알 거야. 본능적으로 왠지 직감적으로 B가 여기 P에서 A보다 더 느릴 것 같아. 근데 왜 느린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 이렇게. 여기 있는 P점에서 위성을 던진 거야. 슉. 그러면은 만유 인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얘도 만유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은 누구를 더 빨리 던졌어야지 이런 궤도가 나타나게 될까? 얘는 살살 느리게 던졌으니까 휙 이렇게 떨어진 거고 얘는 빨리 던졌으니까 슉 멀리까지 이렇게 간 거야. 뭔 얘기하는 건지 알겠지? 아니 빨리 던져야지 멀리 갈 거 아니야. 뭔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얘가 더 빨랐을 거라고 P점에서.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 가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으로 기억을 해주면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가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P점에서는 A의 속도보다 B의 속도가 어땠다? 느렸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이해 가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T2일 때가 최대이다. 가속도 어떻게 생겼니? 모의고사 할 때마다 하는 건데 난 계속 할 거야. 항상 처음인 것처럼. 힘에 의해서 질량이 M인 녀석은 가속해. 힘은 못 받는데 만유인력 받아. 만유인력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행성 거고 이게 위성 거야. 그럼 M은 항상 상쇄되겠네. A 어떻게 생겼어? 얼제곱분의 GM 이렇게 생겼지. G랑 M 안 변하게 될 거고 얼값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하게 되는 거니까 근일점에서 가속도가 가장 클 거 아니야. 그렇지? 원일점에서 가장 가속도가 작을 거고.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타원 궤도의 법칙이나 아니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할 때도 한 번씩 했던 거지. 속도 최소, 가속도 최소, 운동 에너지 최소, 포텐셜 에너지 최대 막 이런 것들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디귿. B의 공전 주기는 T2 빼기 T1이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량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익숙한 숫자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돼. 케플러 법칙을 여러분이 다룰 때는 제발 익숙한 숫자 좀 기억을 해놔. 긴 지름 또는 긴 반지름이 2배 차이가 날 때는 공전 주기가 2루트 2배 차이, 3배 차이 날 때는 3루트 3배 차이, 4배 차이 날 때는 8배 차이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놔. 오케이? 그럼 봐봐. 긴 지름의 차이가 2배가 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공전 주기 차이가 2루트 2배가 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러면은 A의 궤도가 2루트 2배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T2 빼기 T1의 2배가 A의 공전주기거든. 얘를 2루트 2로 나눠야지 B께 나오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하는 건지 이해 가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라는 얘기니까 답이 니은만 맞다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보면은 좋아 이런 거. 이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계산 문제를 갖다가 많이 낼 거니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이번 수능에서 로렌츠 인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안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 삼각측량법도 나왔고 정례는 앙부일고도 나왔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여러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많이 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같이 봅시다. 6번. A는 광자래 빛의 속도로 진행한대. B는 모른데 V의 속도로 진행을 한대. 근데 4광년 떨어져 있는 지점에 빛이 도달을 했어. 몇 년 만에 도달했을까? 4년 만에. 그치? 그리고 입자 B라는 녀석은 밖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봤더니 여기에 몇 년 있다 도착했대? 1년 더 있다 도착했다라는 얘기는 5년 만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니까 4광년을 5년 만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는 V의 값이 0.8C였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럼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그냥 B가 오케이? B가 관측하는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봅시다. 기억.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4광년이다. 4광년 떨어져 있었는데 얘가 보기에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더 짧게 보이게 될 거야 라고 정성적으로 풀이를 해도 되지만 우리 로렌츠 인자 대비 좀 합시다. 로렌츠 인자 구할 줄 알아야 돼. 0.8 넣으면 몇이 돼서 나오니? 0.6이 돼서 나와. 0.6 넣으면 몇이 돼서 나오니? V에다가 0.8이 돼서 나와. 로렌츠 인자 잘 기억해야 돼. 그럼 0.8C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몇이 나온다고? 0.6이 돼서 나온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러면은 원래 사각년으로 보였던 거리가 0.6, 즉 60%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니까 2.4광년으로 보이게 될 거야. 오케이? 정량적인 계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러면은 얘는 2.4광년이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땡. 오케이. 니은. P가 B를 지난 순간부터 검출기가 B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이다. 2.4광년을 0.8C라는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검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 이해 가지? 나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2.4광년이었는데 검출기가 나한테 0.8C로 다가오는 거라고. 디귿은 맞고. 오케이? 다가오는 거라고. 그러면은 3년 만에 다가오겠지. 이해 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 틀렸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 가지? 그러면은 디귿 0.8C이다. 맞는 얘기가 되니까 답이 2번만 맞다. 오케이? 로렌츠 인자의 정량적인 계산 꼭 할 수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지? 이해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를 봅시다. 베타 붕괴했다라고 했으니까 베타 붕괴하면서 뭐가 나오지? 전자랑 전자중성 미저 나오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 전자나 정전자, 중성미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Y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중성이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전자, 중성미자라는 얘기고 얘가 전자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기억! 베타 붕괴에 관여하는 상호작용은 약한 상호작용이고 보선이 관여를 하지. W 보선, Z 보선. 니은 X는 전자이다. 맞는 얘기. Y는 렙톤. 맞는 얘기지. 렙톤의 종류에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그지? 그런 것들 다 있으니까. 타우 중성미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잘 기억해두고 있도록 하고 항상 여기 있는 핵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표준 모형이랑 좀 같이 엮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완벽하게 대비를 해두는 게 좋아. 이해 가지? 8번 갑시다. 8번에 보면은 뭐 전기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뭐 무난하게 나와 있는데 전기장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거나 생각을 조금 하고 정량적인 계산을 좀 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게 약간 대세긴 한데 여기서는 좀 쉽게 나와서 2점짜리로 출제가 됐죠. 봅시다.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었대.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더니 이쪽으로 힘을 받았다라는 얘기니까 A가 양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Q에서 전기장은 0이다라고 했어. 여기서 전기장이 0이래. 그러면은 얘와 얘의 전하량의 비가 4대 1이 나오게 되는 걸 거고 그치? 그 와중에 얘가 이쪽으로 밀려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 밀려야 되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어.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요? 안 되지. 마이너스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센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오케이? 그지? 플러스 1쿨롱을 놨더니 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여기 4쿨롱이라고 그러면 얘를 당기는 힘이 더 셀 거 아니야. 그치? 기억 B는 양전하이다. 틀린 얘기.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 디귿 얼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얼에서 뭐 계산하라는 얘기야. 3 떨어져 있네. 그럼 9D분의 그치? 3D의 제곱이니까 9D제곱 분의 4로 밀고 얘는 마이너스 4 여기 2 떨어져 있는 거니까 4D 제곱 분의 전하량 1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1로 밀겠네. 그럼 플러스 X 방향이겠네. 디귿은 맞겠네.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 맞다. 그래서 4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 이 전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다 잘 익혀두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정량적인 계산은 뭐 그 펜으로 좀 정확하게 답을 구해내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문자들 다 빼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능력이거든.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확도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길 바래. 현재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9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정말 특이한 그치? 스타일이다. 그치? 되게 뭔가 선생님은 이제 내신 수업도 했었으니까 내신에서 볼 법한 느낌이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좋은 거지. 되게 교과서를 지향하는 그런 문제였었지. 그래서 선생님 보면서 와 수능이 정말 수능답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되게 물리를 물리답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사실 선생님은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이 되게 물리로서 좋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 물론 여러분이 조금 쉽고 나도 조금 이때까지 나왔던 거에 비해서 쉽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겠지만 어쨌든 물리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스타일이거든. 오케이? 사물의 이치나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는 거. 그래서 난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 개인적으로. 9번 봅시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뭐 2번이 자기장일 거고 1번이 전기장일 거구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배열된 모습을 관찰한다라고 돼 있는 건 유전체의 성질을 갖다가 이제 활용하기 위한 거였었지. 자, 그럼 봅시다. 가를 봤더니 어떠니? 서로 다른 극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걸 거고. 그렇지? 그리고 나를 봤더니 어때? 막 그 전기장인지 자기장인지 아직 판단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중간 부분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상태고 부엉이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 양쪽은 밀도가 조금 낮은 상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치? 자, 그러면은 2번에서 한 게 뭐냐면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났을 거거든. 즉 2번이 나를 나타내고 1번이 가를 나타냈구나라는 건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지? 기억. 1은 전기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니은 가는 2의 결과이다.
틀린 얘기. 디귿. 이의 결과에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이건 잘 생각할 줄 알아야지. 봅시다. 이렇다면 얘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돌고 얘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돌아서 가운데 부분에 상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밀도가 높지가 못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얘도 일로 흐르고 얘도 일로 이렇게 흘러갖고 자기장이 합쳐져갖고 이런 식으로 밀도가 아주 높은 자기장을 가운데 부분에 만들어줄 수가 있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듬성듬성했을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기억만 맞았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지. 오케이.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면 가에서 이렇게 가까이 한 거 이거 되게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지. 기출에도 많았고 뭐 문제집 같은 거에도 많았고 변형 문제에도 많았고 좀 익숙하게 많이 해주는 게 좋아. 이 SN이었던 녀석을 갖다가 NS로 뒤집어가지고 나에서 실험을 한 번 더 했던 녀석인데 뭐 결과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 기억? 가에서 자석은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만약에 이 금속고리가 없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지. 하지만 금속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때? 점점 얘를 위쪽으로 밀어내니까 중력과 밀어내는 힘이 서로 작용해가지고 가까이 갈수록 힘을 더 많이 받았다가 떨어질 때도 또 어떻게 됐다가 막 이런 힘이 마구마구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니까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그치? 니은 자석이 Q를 지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빗면 윗방향, 얘도 빗면 윗방향. 그래서 같다라는 니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반대이다. 너무 쉬웠지 얘도. 얘 왜 3점이니? 그치? 이번에 문제들이 좀 다들 평이했지 정말. 그래서 S가 가까이 오니까 금속고리 위쪽에 S극이 생기니까 유도전류 방향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얘는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위쪽에 N극 생겼으니까 유도전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요렇게 반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지. 오케이. 10번까지 풀이를 마무리하고 우리 11번부터 20번은 다음 파일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 이따가 봅시다.